먼저 우리 관심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술적 분석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여기서 매수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죠.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2분의 1은 던진다. 그쵸? 그런데 깼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2분의 1은 날아간 거죠. 지난번에, 자, 여기서 요 구간 깨면 2분의 1 던진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여기까지 가지고 계신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기술적 분석상으로 다시 올라타면 다시 2분의 1은 또 가져간다. 매수를 한다는 얘기죠. 기술적 분석상으로. 실제적으로 뭐 매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이고, 거의 공부하는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그 후로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도가 2분의 1 됐다고 하면 이거는 차익 실현이 되는 거죠. 그죠? 차익 실현. 저 어느 구간에서도 매도란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 관심 종목을 가졌을 때가 여기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피드백 계속 드렸고, 매도란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했던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한 거죠. 자, 하이닉스는 좀 늦게 했었고, 하이닉스는 이탈 구간을 어디로 봤죠? 근데 얘는 이탈 구간 여기로 봤죠.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탈 구간은 여기였습니다. 근데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럼 좀 살아있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물론 이제 개잡주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대형주들은 항상 종목이 파동으로 움직입니다. 항상 기대와 다르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으면 다시 기대감이 살아나면 다시 상승하고, 또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면서 다시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게 파동이라고 하는 거죠. 파동. 그 파동이라는 건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파동을 어떻게 차트상에서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꾸준하게 지금 이 종목을 보면서 계속 피드백을 드리고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쵸? 빠졌고, 과거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좀 눌렸다가 다시 빠지는 요 구간, 이런 구간은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자, 이때 어떤 이벤트가 있었나요? 엔비디아 이슈가 있었죠. 엔비디아 매출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혹시 그러면 반도체 더 이상 사용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빅테크들의 투자 문제도 있었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아니다, 더 간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요 구간 하락을 시킨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다음번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하는 게 좀 대책이 나오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오픈 AI 상장 지연 문제가 있었죠. 트럼프가 좀 딴지를 걸었어요. 안보 문제를 제시하면서 AI 모델 접근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GTP 5.6 출시가 연기가 된 거죠. 그럼 연기가 된 게 어쩌다고? 반도체 소비에 대한, 꾸준한 소비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의 외부 자금 조달이 좀 전환이 됐어요. 야, 이거 돈 떨어진 거 아니야?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데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외부 자금 조달을 하는 방향이, 너 현금 다 떨어졌냐 니들? 이렇게 시장에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야, 이거 반도체? 하면서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메타의 비스타라 논문 발표가 있었어요. 이게 좀 컸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CPU나 GPU는 수명이 한 3에서 5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구형이라서 오래 되면 DDR4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DDR5가 나와 있죠. 그러면 요 CPU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 논문 발표가 뭐냐면, 요 DDR4를 뽑아다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으면 메모리 반도체 소비가 좀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충격을 줬고, 그리고 이제 충격 아닌 것들이 있어요. 뭐 메타의 잉여 AI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판매한다는 내용, 이거 아니죠?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또 애플이 창신 메모리 제휴설이 있었어요. 야, 애플이 창신 메모리 제휴를 해? 그러면 삼전닉스 마이크론은 어떻게 될까? 밀리는 거 아니야? 얘들한테? 그런데 창신 메모리는 쓰레기입니다. 메모리 크기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가격도 싸지도 않습니다.
가격도 싸지도 않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누가 이게 쓰겠습니까? 애플이 삼전 닉스 마이크론한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니들 가격 계속 올리고 그러면 얘들 키워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게 좀 크잖아요. 메타 합시타라 논문 발표게. 그런데 요게 왜 붉어졌죠? 왜 DDR4에서 뽑아가지고 재사용하는 걸까요? 메모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메모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보면 계속 모자르네. 오죽 모자르면 이 짓을 다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럼 이제 긍정적인 흐름은 메타가 이제 내년까지 14기가와트 컴퓨팅 구축 사업 발표를 했어요. 이 말은 이제 AI 투자는 계속된다. 그리고 클라우드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와 샌디스크에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면 장기 계약을 해둬야 제조하는 삼성전자 샌디스크도 안정적으로 믿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부족하다 지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의 377조 원 투자, 삼전닉스에 또 대규모 투자가 있었죠. 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엄청나게 엘리트들은 여기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앞으로 저런 악재가 있는데 투자를 할까요? 전혀 하질 않겠죠.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데는 이제 한계에 부닥쳤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15기가와트의 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이거는 대형 원전 하나가 2기가와트짜리거든요. 이 말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재 유럽도 그렇고 계속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메모리 부족 상태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리고 TSMC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죠. 7월 13일 날 발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하락에서 반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조금 있습니다. 완전히 좌절을 맞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적 분석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탈하면 일단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뉴스가 하나 이제 시장을 좀 흔드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란과 미국이 또 서로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코스닥 종목은 더 안 좋아져요.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물론 안 좋겠지만 치명타는 코스닥입니다. 왜냐면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 외의 종목을 보면 미래 나노텍 그건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죠? 살아있죠. 그리고 계룡 건설 얘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얘가 이제 전쟁이 나건 말건 이제 계룡 건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런 종목은 오히려 수급이 이쪽으로 더 쏠릴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스코 같은 건 엄청 상승을 했어요. 엄청 상승을 했고, 욕심을 좀 물론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욕심을 버리는 게 좀 중요해요. 어느 정도 욕심을 버리고 종목에 대했다고 하면 많이 이런 구간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계룡건설은 아니지만. 자, 미래 나노텍도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버티는 구간. 자, 대한항공 월요일날 이제 국제유가가 좀 튀겠죠. 그럼 얘는 좀 약간 부대낌이 있을 겁니다. 부대낌이 좀 있을 거예요. 시황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자,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요거 깨지면 일단 아웃이에요. 눌림목 주고 횡보했던 구간, 요 구간에서 피드백 드렸죠. 그러면 욕심을 버린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처음 우리가 이제 관심 점으로 넣었던 구간은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 아웃시키고 버린다고 해서 이게 손실 난 겁니까? 아니죠. 수익으로 끝난 겁니다. 자, 이탈하면 아웃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뭐 전저점 부분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그냥 버티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제 재생 에너지는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나오면 겁먹어가지고 끝나나?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면 버티는 구간입니다. 자, SK 이터닉스는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야, 이거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터졌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짝 눌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 양봉일 때 관심 종목 넣고 요때 눌릴 수 있다.
근데 말 그대로 정말 눌렸죠. 왜 눌렸을까요? 자,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보세요. 여기 누가 물렸을까? 눌림목 횡보 좋아하는 거 누가 좋아하죠? 개인이 좋아하죠. 개인들 여기 다 물려있죠. 그럼 이 구간에서 번져놓으면 어떻게 된다? 100%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매도가 좀 멈추고 현재 눌리고 있죠. 자, 눌리고 있는데 얘는 우선 매수하기는 좀 어중간하죠. 이 구간은. 만약에 이제 뭐 매수한다고 해서 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요 컨텐츠가 매도하세요 막 이런 걸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면서 떨어지면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나는 매도하겠다, 아니면 나는 매수하겠다, 이걸 조언을 드리는 거지 매수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버티는 구간이죠. 이 구간은 뭘로 볼까요? 시황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 깨지면 절반 던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절반 던졌으면 이거 손실이에요? 수익입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수익이에요. 얘는 여기서부터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피드백 드렸잖아요. 계속 피드백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1을 딱 던지니까 어때요? 올라오지 잘 던졌다고 생각이 들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던졌죠. 현재는 눌림목 구간인데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는 그렇다고 2분의 1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들고 가는 구간이고, 만약에 신규로 매수한다고 하면 매수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일단 현대차는 매수할 수 없어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PBR이 0.90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대로 매력적인 자리라고 좀 보여져요. 자, 펄어비스. 자, 이 구간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자, 21선 올라타야 된다. 근데 결국 올라타지 못했어요. 왜냐면 전부 다 데드 크로스가 나고 있고 계속 21선이 내리꽂고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다 내리꽂고 있고 추세는 꺾였죠. 21선 추세는 꺾였고 계속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덜렁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중요한 포인트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살짝 올라왔습니다. 이제 매도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매도가 줄어들었을까? 자, 전저점 부근에서 매도가 줄었습니다. 누가 살까요? 기관이 좀 사고 있네요. 연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 관심 종목 넣었을 때 여기에요. 물론 여기서 강력하게 매수하세요 뭐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무조건 관심 종목이었어요. 그 후로 어떻게 여기서 또 피드백 드렸죠. 상승했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피드백을 드렸어요. 또 엄청나게 상승.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이제 세 번째 도전해서 한번 급등을 먹어볼까 했는데 안 왔어요. 자, 이 구간은 좀 더 보겠습니다. 종목은 삭제는 하지 않고 공부용으로 계속 남겨둘 겁니다. 삼성카드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미약품 얘는 여기 깨지면 아웃입니다. 이제 로보티지 아웃이에요. 아웃. 얘는 아웃 못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너는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 그러면 차트는 항상 응용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걸 딱 보고 창피해 하고 이 종목 지울까요? 절대로 아니죠. 시황이 변한 겁니다. 그럼 다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차트 분석할 때 대응이고, 항상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차트 분석은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합리적이잖아요. 상승하고 뭔가 기류가 바뀌었어. 그런데 여기서 안 보기로 했으니까 고집 세게 안 봐? 그럼 바보죠. 그럼 주식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합니까? 자, LG 엔솔, LG 디스플레이 이거 다 수익 냈던 종목이에요. 물론 수익 냈던 게 관심 종목으로 놓고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상승했던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전저점 부근까지 왔어요. 지금 현재는 매수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물려있다면 버티는 구간입니다. 왜 버티냐? 떨어질 만큼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가 좀 버텨야 될 종목들 보면 코스피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얘가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코스닥의 거의 대부분 종목 90% 이상이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이게 언제입니까? 기간을 볼까요?
25년 9월이네요. 이때를 보시면 25년 2월달이고 얘가 여기까지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더 이상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코스닥이 800선 밑으로 내려가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버티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 달에 보통 일주일에 한 4개에서 이제 5개 정도 관심 종목을 놓잖아요. 이걸 수개월 동안 한 요 구간서부터 수개월 동안 했거든요. 근데 요 구간서부터는 할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관심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종목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장은 정말 당혹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할 종목이 없는데 일부러 뭐 관심 종목 넣고 차트 공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계속 이렇게 쭈쭈쭈 떨어지는 데서 공부할 게 뭐 있어요? 차트 공부는 항상 상승을 공부하는 겁니다. 상승을 공부하고 상승에서 파동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이 깨졌을 때를 매도 타임으로 잡고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건데 지금은 계속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여기서 공부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현재 관심 종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지난번에 했던 종목들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 할 때 상승률이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관심 종목을 넣으면 3일 안으로 급락 없이 3일 안으로 많게는 400%, 짧게는 50에서 60%. 뭐 지난 영상이 있으니까 뭐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시장이 좀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좋아질 때 종목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올라가는 추세, 그러니까 상승하는 추세를 올라탄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거예요. 상승장을 타면 하수도 고수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수였다는 거죠. 하수도 고수가 되고 하락장에서는 고수도 하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락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매도하고 도망가는 게 고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락장인데 어떤 종목을 해도 계속 하락하는데 계속 관심 종목 놓고 종목을 갖다가 추천한다고 하면 계속 내 계좌는 녹아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구간이라는 거, 단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캐리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많이 물려있다 그러면 버티는 시장입니다. 왜 버티는 시장이야? 어차피 우리가 여기까지 이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까지 여기가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하락하고 이렇게까지 올라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장은 항상 올랐다가 내려갔다를 반복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움직입니다. 너무 많이 내려왔다 그럼 매도할 필요 없고 힘들지만 버티는 구간이라는 거